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 경남본부 표준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안 먹어보신 분은 있어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텐데요. 삼양식품의 이 불닭볶음면의 고향이 이제 경남 밀양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될 것 같다고요. 네, 저도 매워서 자주는 못 먹고 가끔 먹습니다만 이제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 생산지가 어디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밀양 1공장 옆에 2공장까지 준공되면서 이제 연간 16억 개를 밀양에서 생산하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삼양식품 제2공장이 밀양 나노융합단지에 준공됐습니다. 1,833억 원을 들여서 연면적 10,000평의 6개 라인으로 준공됐는데 연간 최대 8억 3천만 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완공한 1공장보다 연면적은 적지만 더 발전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적용하면서 1공장보다 연간 8천만 개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된 건데 두 곳 모두 합치면 정확히는 1년에 15억 8천만 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 생산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닭볶음면인데 1공장은 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불닭볶음면 종류고 2공장은 북미 유럽으로 보내는 까르보 불닭볶음면 위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연간 불닭류 라면 생산량이 연간 28억 개로 늘 전망인데 이 가운데 16억 개, 거의 절반가량이 밀양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밀양이 불닭의 고향이라고 불러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놓고 삼양 측이 재미있는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얼마 전 누군가 저에게 28억 개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묻더군요. 재미있게 설명해보자면 전 세계에서 1초마다 약 89개씩의 불닭볶음면을 먹는 셈입니다. 매 1초마다 신생아가 4명 정도 탄생한다고 하네요. 저희 생산량이 실감이 가시죠? 특히 이런 불닭볶음면 공장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추가로 들어선 것은 경남으로서도 또 밀양으로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2007년부터 나노융합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해온 밀양시로서는 첫 입주 기업인 삼양식품의 성장세가 말 그대로 산단 자체의 성장 가능성을 대변한다며 희망에 차 있습니다. 나노 산단에 식품 기업이 왜 들어가냐는 비판도 초반에 나오기는 했는데요. 실제 나노 산업에 대해서는 연구단지나 융합센터가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고 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한국폴리텍 나노특화대학 설립 등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산업이 융합되어 산단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1번 타자로 삼양식품이 물꼬를 잘 터주면 인프라도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앞으로 나노 산업을 포함한 다른 기업들의 입주와 성장도 더 용이할 거라는 게 밀양시의 기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대기업인 이제 삼양라면이 우리 국가나노산단에 입주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홍보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소기업부터 해서 대기업들이 입주 의향을 많이 밝히고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노 산단의 성장은 밀양시로서는 경제와 인구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구는 2019년 10만 5천에서 올해 5월 딱 10만 77명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10만성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구 유지 혹은 유입을 위해 필요한 게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볼 때 현재 1공장에 290명인 고용인원이 2공장까지 합쳐 440명 정도로 늘게 되면 그 가족들까지 1,000명 이상의 인구 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일석이조가 기대됩니다. 네, 삼양식품으로서는 연간 물류비가 120억 원 정도 절감된다고 하고 밀양시로서는 또 5년 동안 지방세 감면 기간이 끝나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서로 상부상조의 효과도 거두는 셈이죠. 앞으로 이런 모델이 많이 늘어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남 전체 경제 이슈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경남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원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런 우려가 빠르게 불식되고 있다고요. 네, 새 정부 들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웠으니까 아무래도 원전 쪽이 위축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우려를 의식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통화한 뒤에 자신의 SNS에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을 축하하며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로 16년 만에 수출에 성공했고 또 지난달에는 한수원이 미국 SMR 개발사인 오클로와 양해각서를, 이달 들어 태국전력청과 SMR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잇따라 체결하는 등 속도를 더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탈원전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갈 거라는 긍정적인 무드가 형성된 셈입니다. 여기에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를 포함해 월성 1호기에 대한 원전 해체 승인까지 나오면 원전 건설과 해체 시장 모두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이 분야의 기술적인 강점을 지닌 경남으로서는 정부의 이런 기조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박완수 도지사의 북유럽 방문 결과가 나오면 또 알 수 있겠지만 방산과 조선 부문을 필두로 에너지 분야까지 계속 성장 동력을 키우려는 경남의 행보가 이번 정부와 기대보다 더 서로 손발이 잘 맞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국정과제에 최대한 많은 현안을 반영시켜달라고 이미 지난주 여당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이런 요청이 정부에 그리고 앞으로 국정과제를 포함한 정책에 최대한 많이 반영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도정이었습니다.